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실이 아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교실에서 만나는 것보다 조금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진도를 직접 나가는 건 아니고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도 풀어보고 또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텐데 한글이 우수하다 그러잖아요. 한글이 우수한 이유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죠. 문장 수용문 관형어에 관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정리해봤죠. 물론 문제는 심화 문제 형태지만 여러분들이 저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1분 정도면 풀 수 있겠죠?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나요? 자, 몇 번이에요? 예. 각자 좀 다를 것 같은데 답이 천천히 볼게요. 4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죠. 자, 문장 구문 관형어 우리 배웠습니다. 자, 관형어의 기능은 뭐죠? 관형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문장 내에서. 그쵸? 예,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로 수식하는 체언을, 문장 내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소문이 바로 관형어였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바로 관형어가 되어 있죠. 관형어, 밑줄 친 부분이 관형어가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밑줄 친 관형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선택 1번부터 볼게요. 1번. 기억을 보니 관형어는 체언의 의미범주를 축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돼 있죠. 자, 의미범주를 축소한다는 말이 뭐죠? 자, 관형어는 기본적으로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고 그랬어요. 자, 기억 보세요. 그런데 기억 보시면 알겠지만 그녀는 파란 옷을 입었다. 때 파란이 옷을 수식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떤 옷? 빨간 옷 말고 노란 옷 말고 파란 옷. 그쵸? 이렇게 예, 옷의 의미 범주를 축소하고 있죠. 다른 색깔 말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 파란색 옷이라는 그렇게 옷의 의미 범주를 축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 선택지 1번 맞는 내용이었고요. 자, 선택지 2번 니은을 보니 관용어가 없으면 올바른 문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군 돼 있는데 자, 니은 보세요. 니은은 이 우산은 새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자, 이 중에서 새가 보시다시피 관형어예요. 자, 그런데 뒤오는 말이 뭐죠? 뒤오는 체언이 것이에요. 자, 이 새를 빼볼까요? 이 우산은 것이다. 이 우산은 것이다? 어때요? 문장이 성립하나요? 안 되죠? 네.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어떤 내용,
것 뭐죠? 품사가 명사, 의조명사예요. 그렇죠? 의조명사고 의조명사 앞에 있는 새는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는 거 배웠죠? 의조명사 것은 새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즉 의조명사 앞에는 반드시 어떤 말이 와야 된다? 관형어가 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그러니까 선택지 1번 맞는 말이죠. 선택지 3번 디귿. 선택지 3번 디귿을 보니 관형격 조사가 붙지 않는 체어는 관형어가 될 수 없군 되는데, 자 디귿 볼까요? 시골 풍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 라고 되는데, 자 이 시골은 어떤 게 나오고 있어요? 시골이라는 말 자체는 명사죠. 그런데 어떤 풍경? 시골 풍경. 시골의 풍경. 시골 풍경, 시골의 풍경. 시골의 풍경이나 시골이나 이 차이가 크게 없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시골. 자, 간역조사 의가 없어도 체온 시골이 풍경을 수식하고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관역조사가 붙지 않는 체온은 관역어가 될 수 없고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골이라는 말 자체가 풍경이란 말을 수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어? 3번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3번이 되겠죠? 왜? 거기 다시피 관역조사 붙지 않아도 체온만으로도 관형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틀린 말이었습니다. 다음에 4번 선택 4번 리을을 보니 관형사용 어미를 통해 시를 표현할 수 있군 되어 있는데, 리을 보세요. 여기는 내가 읽은 책을 읽을 계기다. 그런데 읽은 책은 어떤 책이죠? 읽을 계획은 어떤 계획이죠? 읽은 책, 읽을 계획. 시간 표현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나요? 내가 읽은 책. 언제 읽은 거죠? 과거에 읽은 거죠. 그렇죠? 읽을 계획. 앞으로 읽을 거죠. 읽으는 과거, 읽을은 미래에 나타내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먹은 빵, 먹던 빵, 먹을 빵, 먹는 빵. 제가 그런 예를 들었었죠. 그렇죠? 4번 맞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5번 리을을 보니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서 관여얘기를 할 수 있군. 요거는 반마다 조금 진도가 달라서 아직 여기 나간 반도 있고 나가지 않은 반도 있을 텐데요. 보시면요, 내가 읽은, 내가 읽다 하나의 문장이 되죠. 그렇죠? 주어 서술어 내가 책을 읽다 라는 문장이 지금 어떻게 책을 라는 말을 꾸민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장은 문장인데 하나의 완결되지 않은 문장을 뭐라 그래요? 절이라 그래요. 절. 지금 내가 읽으니 절의 형태로 책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읽은 이 절이, 이걸 안기문장이라고 하는데 책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선택이 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서 관형의 기능을 할 수 있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 맞았나요? 자,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문장과 견문장, 그리고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교과도 64쪽, 65쪽과 관련된 그런 개념 학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두 가지. 혼문장과 견문장의 개념, 그리고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의 개념을 짧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거예요. 자, 먼저 영상 볼게요. 우리 문장 이어 말하기 해보지 않을래? 이어 말하기? 어떻게 하면 되는데?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이어 말하는 거야. 나는 공부를 했다. 여기에 이어서 말을 해? 나는 공부를 했다. 시험을 잘 봤다. 두 개의 문장을 이어서 말해야지. 나는 공부를 했고 시험을 잘 봤다.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가 대등하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더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고, 지만의 연결 어미가 필요하지. 이번엔 내 차례야. 나는 점심을 많이 먹었다. 나는 점심을 많이 먹어서 저녁을 먹지 않았다. 어때?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가 대등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 원인을 나타내는 어, 아, 서를 비롯해서 조건, 의도,
가정하거나 인정함 등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필요해. 좀 어렵게 가볼까? 나는 천천히 걸었다. 그쯤이야. 나는 동생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걸었다. 어때? 동생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개, 도록, 2등이 붙는 부사절이다. 부사절과 같은 절은 안긴 문장이라고 해. 그리고 내가 말한 나는 천천히 걸었다가 아는 문장이지. 안긴 문장은 부사절뿐만 아니라 명사절, 관형절, 서술절, 인용절도 있어. 생각보다 재미있는데? 계속해볼까? 글쎄. 자, 영상 다 봤죠? 뭐 재미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개념은 중요합니다. 개념을 잘 익혀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아는 문장과 관련된 심화 문제를 풀 거예요. 심화 문제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학년만 여러분 학년보다 한 학년 높은 문제일 뿐이지 문제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더 친절하게 많은 걸 알려주고 있어서 금방 어렵지 않게 또 풀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6월 학평 13번 돼 있죠? 자, 보기 보시면은 문제도 있고 예시 문장이 있고 그리고 밑에 개념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1분 30초 정도면 될까요? 풀어보세요. 자, 3번입니다. 3번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뭔지 먼저 살펴봐야겠네요. 제이는 봉사활동에 아무도 모르게 참여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요, 아무도 모르게 단어 아니죠? 단어 아니에요. 주어는 아무도, 그다음에 서술어는 모르다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근데 문장인데 완결이 됐나요? 의문형이든 평상형이든 완결이 됐어요? 완결되지 않았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절이라 그래요. 절입니다. 아무도 모르게는 절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은 제이는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문장 안에 들어갔어요. 이 문장 안에 들어가서 서술어를 수식하죠. 참여한다.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즉 어떻게라는 의미를 더해주면서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사절. 이런 역할을 하면서 안겨있는 문장을 뭐라 그래요?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부사절을 찾는 거예요. 자, 부사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사절은 어떤 것이다? 서술어를 수식한다. 어떻게라는 의미를 더해준다. 선택지 1번. 이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 자, 일은 하기까지 밑줄 쳐 있네요. 일은 하기, 기로 끝났죠?
뭐예요? 명사절이죠. 명사절. 그렇죠? 명사절입니다. 명사가 써지네요. 명사절이에요. 그리고 가까지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까지 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기 가하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가까지 붙어서. 하기까지는 일 하기까지는 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가까지 붙으면 뭐가 돼? 이 부분이 전체가 주어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빙수는 이가 시르도록 차가웠다. 이가 시도록 어떻게? 이가 시도록 차가웠어요. 서술어를 꾸미고 있죠. 어떻게 하라는 의미를 더하면서 그러니까 답은 2번. 2번이 부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은기는 꼭 꿈을 이루겠다 고 말했다. 누가 한 말? 은기가 한 말. 은기가 한 말을 다시 인용하고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인용절이에요. 인용절인데 사실 문제가 조금 잘못됐어요. 선택지 3번. 왜냐면은 인용절은 고까지 해야지 돼요. 고까지 해야지 인용절이 맞아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지 4번. 승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 마음이 따뜻한 어떤. 뒤에 오는 말 사람을 꾸미고 있죠. 어떤 사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관용어 역할, 관용절이에요. 5번도 마찬가지죠? 왜? 5번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돌아온 사실, 뒤에 오는 사실을 꾸미고 있죠. 그쵸? 5번도 관용절이에요. 이렇게 부사절이 어떤 건지 탐구해 봤고요. 나왔으니까 이왕 나온 거 우리 나머지 절도 함께 정리해 보죠. 자, 절 볼게요. 절,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지 못해요.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를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은 명사절, 서술절, 부사절, 관용절, 인용절이 있고요. 순서대로 볼게요. 첫 번째, 명사절은 또는 기로 끝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문에 보면 알겠지만 계약이 다가왔음을 깨달았다고 돼 있죠. 계약이 다가왔음. 그리고 여기에 을이 붙어서 문장 내에서는 을까지 따지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계약이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을. 목적어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절은 서술절은 우리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서술절은 절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길이는 목이 길다. 목이 길다. 주어 서술어. 절 맞죠? 그런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길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길다는 뭐가 돼요? 서술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은 지금 우리가 본 거였죠. 문제에서 푼 겁니다. 부사용어미 개, 도록, 듯이 혹은 부사파형 점이사 이가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해요? 눈이 부시게 예뻤다. 예뻤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죠. 그녀는 눈이 부시게 예뻤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은 눈이 내렸어요. 어떻게? 소리도 없이. 소리도 없이가 내렸다를 꾸미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소리도 없이. 그런 의미를 더하고 있고요. 네 번째 관용절은요. 관용사용 어미 는, 을, 던 등이 붙어서 형성됩니다. 자, 예문. 지난주에 본 영화는 재밌었다. 지금 보는 영화는 별로 재미가 없다. 내일 볼 영화는 재밌으려나? 그래서 공통적으로 영화를 꾸미고 있죠. 관용절은 뒤에 오는 뭘 수식해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게 바로 관용절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난주에 본 뭐죠? 과거죠.
지금 보는 현재죠. 내일 볼 미래죠. 그쵸? 관용절은 어떤 관용사용 어미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인용절. 인용절은요, 인용 문장에 이용조사라고 고가 붙어서 형성이 됩니다. 이루어지고요. 친구는 나에게 선생님께 내가 말씀드려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친구는 나에게 선생님께 내가 말씀드리라고 말했다. 그거 돼 있죠. 그런데 이 두 문장 약간 차이가 있죠. 두 문장 둘 다 누구의 말? 친구의 말이에요. 친구의 말에 인용한 건 맞는데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친구는 나에게 선생님께 내가 말씀드려 라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따옴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의 말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의 말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친구는 나에게 선생님께 내가 말씀드리라고 말했다는 누구의 말로? 친구의 말을 나의 말로 바꿔서, 나의 표현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 인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절도 정리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문제예요. 이 문제는 교과서에는 없지만 한글 우수성과 훈민정 제자 원리를 공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같이 볼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훈민정 자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보기를 쭉 읽어보면은 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표를 바탕으로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탐구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풀어볼게요. 1분 30초면 충분하겠죠? 자,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자, 4번 문제, 후민정 자음의 제자 원리예요. 후민정음 자음의 제자 원리. 자, 어떻게 만들었다?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상향하여 만들었고, 이렇게 5글자 기본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획을 더하죠. 그 다음에 획을 더해요. 그게 가액자예요. 획을 더해요. 가액자를 만들고, 그런데 가액자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기본자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나요. 그리고 뭐도 같아요? 같은 위치에서 발음 위치가 같아요. 발음 기관이 같아요.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난다. 그리고 기본자 가액자 말고 또 뭐가 있죠? 이체자가 있죠. 이체자. 왜 이체자냐? 가액하지 않았다. 가액의 방법으로 만든 글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달라. 뭐가 달라? 기본자와 형태가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체자고, 그런데 소리나는 위치는 같아요. 기본자와 이체자는 소리나는 위치는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고요. 자, 선택지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선택지 1번. 키읔은 기본자 기역에 가액을 한 것이군. 어디 있죠? 키읔은 가액자예요. 그리고 기본자는 기역이네요. 적절한 거고요. 적절한 선택지 1번 적절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니은과 리을은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는 글자.
니은과 리을 같은 위치 혀소리네요.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이체자 반쯤 시옷은 기본자 시옷을 가격화 만들었다. 고 되어 있는데 벌써 틀렸죠? 이체자는 어떻다? 가격하지 않았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 물론 발음 나는 위치는 같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히읗 가액자 맞나요? 가액자 맞네요. 위치를 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기본자의 이응보다는 소리가 더 세게 나겠죠? 가액자는 기본자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난다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 그 다음에 기본자는 모두 모양을 본뜬 방식을 사용하였다라고 첫 번째 줄에 써있죠. 보기 첫 번째 줄에 자음은 발음기관을 상용하여 라고 써있죠. 기본자는 이렇게 5글자 발음기관을 사용했습니다. 선택 조건도 맞는 내용. 답 몇 번? 3번. 3번이었고 답은 쉽게 구했는데 여기는 자음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모음의 제자리도 같이 공부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왕 공부하는 거 우리가 한글이 우수하다 그러는데 왜 우수한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 볼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 공부해요. 자, 훈민정음의 창조원리 정리합니다. 먼저 교재에 있었던 자음의 창조원리, 상형과 가액의 원리. 기본자는 뭘 번떴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번떴다. 그래서 기억,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 시옷은 이의 형상. 그리고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번떴구나 라는 거. 그림 보니까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본자에 획을 가하죠. 그래서 가액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가액자는 어떤 의미? 소리의 세기가 다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죠. 단순히 획을 가한 게 아니고 그 획을 가한 거에 어떤 그 음성적인 소리의 특성이 반영된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액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액자는 기본자와 조음 위치가 같은 거 알 수 있겠죠. 다음에 가액자 말고 또 뭐가 있었어? 이체자가 있었죠. 이때 이체자 모양을 달리하여, 즉 기본자와 모양을 달리하여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체자 세 글자가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음의 창조원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모음이에요. 모음. 자, 모음도 기본자가 있어요. 모음의 기본자는 몇 글자? 세 글자. 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글자가 자음과 마찬가지로 어떤 원리? 상행한 원리. 모양을 본떴죠. 천지인의 형상을 본뜬 상행의 원리로 맞는 거예요. 기본자를. 하늘은 둥글다. 사람이 서 있고 땅이 평평한 그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세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 세 글자를 어떻게 해요? 합성을 해요. 활용해서 합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줄자를 오, 이런 초줄자 네 글자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초줄자를 다시 또 합성해서 와 합성해서 또 만들어요. 그래서 요, 야, 유, 여 제출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모음의 그런 창조 원리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한글이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왜 우수한지 그 이유를 알아볼 거예요. 정말 우수하냐? 정말 우수해요. 왜냐면은 이 문자 발달의 그 흐름을 본다면은 가장 발달한 그런 형태의 글자인 걸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자, 옛날에는 문자가 없었겠죠? 문자가 없다가 이제 그 음성의 한계 때문에 기록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겼을 거예요. 처음에는 글자 없으니까
그림 형태로, 그리고 그림이 문자의 형태를 갖추게 돼요. 초기의 문자는 그래서 우리가 그림 문자라고 볼 수 있겠죠. 문자 발생 초기 단계의 문자가 그림 문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 문자니까 단순히 어떤 그냥 구체적인 개념, 구체적인 사물만 지칭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도 나타냈다고 하네요. 밑에 보면 알겠지만 에스키모의 그림 문자라고 하네요. 그 다음 문자 두 번째 발달 단계는 표의 문자예요. 표의 의미, 그쵸? 의미를 표현하는 그 문자예요. 그림 문자의 한계를 좀 벗어난, 그래서 좀 더 추상적인 사상이나 성질, 이런 행동, 그림 문자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표의 문자로 나타내게 된 거고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자예요. 한자 대표적인 표의 문자죠. 한자 한자가 다 뭘 드러내?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집트 문자와 그 다음에 중국 갑골 문자를 이렇게 우리가 예를 볼 수 있을 텐데 불편하죠? 왜 불편해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나타낼 때마다 문자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글자가 필요하겠죠? 그쵸? 문자를 읽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면 또 그 개념에 대한 문자를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비경제적이야.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소리와 문자를, 소리와 기호를 관련시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표음 문자예요. 그리고 표 문자의 첫 번째 단계가 음절 문자입니다. 음절 문자는 하나의 음절마다 각각 문자를 다르게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표적인 게 일본의 가나 문자. 자, 카 소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일본의 가나는 이렇게 한 글자로 표현하죠. 무슨 얘기냐?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지 않고 그냥 소리 나는 소리, 음성적 단위인 음절을 하나의 문자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이전의 표의 문자에 비해서는 글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죠. 그쵸? 그리고 글자의 모양도 간략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문자를 습득하기 쉬워지게 됐어요.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비경제적이다. 왜냐하면 음절 수만큼 문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표문자의 두 번째 단계인 음소 문자예요. 음소, 자음, 모음. 단어와 완전히 분리된 자음과 모음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자음과 모음의 개념이 생기고요. 그래서 음절 문자의 비경제성을 극복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알파벳과 한글이죠. 그렇죠? 음절 문자에 비해서 매우 경제적인 장점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한글, 후민정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자질 문자. 즉, 한글은 후민정음은 음소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인 거예요. 왜? 자질. 글자의 성질, 특성이 반영된다는 말이에요. 즉, 좋은 방식과 좋은 위치 혹은 음소를 관계가 반영된 문자. 각 문자를 보면은 이 문자하고 이 문자가 연관이 있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기역과 쌍기역 어때요? 형태가 유사하죠? 유사한 형태의 글자가 옆에 하나 더 있어요.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 나란히 있으니까 된소리네. 그리고 기역과 키읔 한 획을 더하니까 뭐야? 한 획 더하니까 거세지네. 이렇게 글자를 보면은 글자 간의 음소들의 관계, 음운의 자질, 특성을 알 수 있다. 글자의 음운의 특성이 드러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질 문자라는 거.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우리의 디귿과 티읕, 트. 하지만 영어는 그 형태에서 관련성이 안 보이죠? 즉
그런 차이가 있다. 운의 자질이 보이냐 안 보이냐 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본자가 겹쳤으면 된소리고 혈결 더하면 거센소리고 이러한 식으로 글자들을 보면은 글자들의 그런 관계와 특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한글이 가장 우수한 문자다, 가장 우수한 자제문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두 선생님도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랄게요. 수고했어요.